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5월 23일 오후 11시입니다.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토론은 역시 가장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잘 공격했고 이재명 후보 잘 방어했던 토론회 같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의 히트작은 호텔 경제학이었죠. 이번에는 그런 큰 한방은 없었지만 이준석의 공격에 이재명의 큰 거짓말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토론 직후에 개혁신당이 반박 자료를 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오늘 답변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전체적인 총평 먼저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별로 좀 평가를 하자면 오늘 김문수 후보 역시나 지난 토론에 이어서 가장 떨어졌습니다. 오늘 특히 최악이었는데 계엄,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아니 어디 내란 세력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죠.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결별 못하고 윤석열과도 끊어내지 못하고 정광훈, 광장 세력과도 같이 가고 있고 이거 어쩌자는 거냐. 내란 세력이 어디 대선을 나오는 것이냐 이런 식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거 제대로 답변 못하고 굉장히 궁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윤석열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도 거의 동조하듯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질 않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아주 궁색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공격했는데 공격 내용도 너무나 구태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이미 했던 거 또 되풀이했습니다. 형수 쌍욕, 형 강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법 리스크, 법인카드 이미 다 나와서 이미 이제는 국민들도 듣기에 지겨운 거죠. 언제까지 그 과거 얘기를 되풀이 아니 재탕 삼탕 또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너무나 공격 내용 자체가 너무나 구태스럽고 식상했다라는 것. 이뿐 아니라 일단 이분의 어떤 화법, 말 자체도 너무 느리고 오늘따라 너무나 기운 없어 보이고 전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의 토론은 정말 최악이었다. 이재명 후보 볼까요? 아주 노련하게 잘 방어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어떤 과거에 대한 그리고 가족, 형수 쌍욕 등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잘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잘못했다 사과하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를 상대할 때는 굉장히 잘 방어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준석 앞에만 서면 그렇게 꼰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줄로 평가하면 공격, 김문수 후보는 아주 잘 팼다. 그리고 잘 방어했다. 그런데 이준석 앞에만 서면 꼰대가 되는 이재명. 저는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은데 아니 꼰대도 이건 완전 상한 꼰대였죠. 토론 규칙을 지켜라. 아니 토론 규칙을 안 지키는 건 자기인데 이준석을 향해서 토론 규칙 좀 지키시죠. 아니 이준석 후보가 오늘도 아주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을 하니까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전략을 쓰면서 해야 되는 답변은 안 하고 아니 훈계질을 한다라는 거죠. 훈계질을. 아니 어떻게 이준석 후보는 맨날 그렇게 시비만 겁니까? 대화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건데 왜곡을 합니다. 짜집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거네요. 언제나 과잉되게 그렇게 왜곡되게 지적을 하는데 아니 젊은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올드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답변은 안 하면서 회피하면서 계속 훈계질, 정말 꼰대 그 자체였습니다.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 거짓말이 들통났는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 문제인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 2012년 직후 김어준 등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때 뭐 K값이 조작됐다, 뭐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김어준 씨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서 지금 전환길, 뭐 이용돈 PD, 지금의 이 윤석열 부정선거 망상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태를 사실은 그 좌파 진보 진영에서 먼저 했던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이었죠.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준석 후보가 물었는데 자신은 안 믿는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국정원 어떤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을 비판했었지 나는 투개표 조작에 대해서 있었다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한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킬러였다. 네, 뭐 한 줄 평, 역시 이재명 킬러였다. 그리고 역시 디테일에 강하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아니 우리나라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민주당 이재명 다 해줄게 식으로 퍼주기 남발하는 이재명 공약을 아주 역시나 1차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간병비 지원해준다 이것저것 지원해준다라고 하는데 아니 건보재정 곧 30조 마이너스가 되는데 대체 마이너스인데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어디서 빼서 이거를 지원하겠다라는 거냐 아주 파고드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전혀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역시나 이재명 민주당의 공약은 재원 마련 대책은 없이 그냥 다 해줄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아니, 이 정도 해주려면은 불편한 얘기도 해야죠. 불편한 진실.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불편한 진실은 딱 덮어놓고 다 해줄게. 너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게 오늘 이준석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났던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었던 것은 이준석 후보 갈라치기 한다. 혐오를 조장한다 라는 이런 공격이 들어올 걸 뻔히 알고서 먼저 선빵을 날렸던 것 같습니다. 전장현 문제, 동덕여대 사태를 먼저 꺼냈죠. 자,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4호선의 어떤 출근 시간대 시민들의 발을 묶는 이런 행태, 그리고 자기 학교, 동덕여대, 자기 학교를 라커칠로 도배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꺼냈습니다. 뭐 권영국 후보가 갈라치기다, 또 혐오를 조장한다 이렇게 공격하니까 아니 제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발언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 하나만 들어봐라 라고 반박하니까 권영국 후보 제시 못했죠. 제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도 프레임이죠. 이준석 후보가 누구를 혐오하는 발언 한 적 없습니다. 항상 할 만한 지적들을 한 것인지 항상 그들이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런 시민단체들, 그들이, 혐오라는 프레임을 덮어 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은 역시나 이준석 후보가 가장 잘했고, 역시나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구나. 이준석으로 인해 이재명의 어떤 공약이 가진 허점들이 역시나 드러난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점잖게 잘 저는 방어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장면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재명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자, 이준석 후보 이재명을 향해서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담론과 마찬가지로 2012년 대선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서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제가 말한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 것이지 지금 윤석열
윤석열 세력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투개표를 조작했다.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라는 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토론 직후 개혁신당이 팩트 체크를 자료를 냈는데 아니다. 이재명도 과거 윤석열과 똑같이 투개표 조작을 주장했었다라고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자, 보시면 2017년 1월 7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올린 글인데 보시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자, 지금 전환길 등등 윤석열 부정선거 망상 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내용 보시면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개표 부정. 자,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강동원 의원과 장하나 의원 횃불시민연대 그리고 개표 부정을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이거 똑같은데요. 아니, 우리나라 전자개표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수개표죠. 그런데 전자개표라고 우기는 게 전환길 등 부정선거 망상 환자들이죠. 그러면서 수개표 해야 된다. 이미 수개표인데 전자개표라고 우기면서 수개표 해야 된다라는 황당 주장을 합니다. 지금 똑같은 주장 하셨네요. 우리나라에 언제 대규모 투개표 조작이 있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이런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준석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발뺌을 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의 가장 큰 히트작이 호텔 경제학이었는데 오늘은 이 들통난 거짓말이 가장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장면으로 봤던 게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이준석, 이재명 후보 사이의 공방이었습니다. 자, 간병비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어떤 주도권 토론에서 아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간병비 보장성 높여야 한다는 이런 공약을 냈던데 간병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연간 15조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보험은 추계를 해보면 2033년이 되면 마이너스 30조 원 적자가 나는 구조인데 그러면 15조 간병 혜택이 들어가는 이 공약, 그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우리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한에서 간호간병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나 질병도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도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정부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굉장히 막연하고 두리뭉실하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뭔가 굉장히 디테일에서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니까 이준석 후보, 앞에서 말했듯이 마이너스 30조 원인 상황이다. 허용되는 범위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허용되는 한,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이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뭐냐? 복지는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거겠지만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재정 지출 중에 방만한 부분 지적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여기까지는 답변 잘합니다. 자,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제한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의료 쇼핑, 경증인데 병원을 너무 자주 찾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 문제죠. 그러니까 의료 수요를 통제하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의료 수요를 통제하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본다.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이준석,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자, 그렇게 의료 쇼핑을 통해 나가는 돈을 줄여봤자 줄이는 게 2조, 3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자기 부담률이 90%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는 겁니까? 자,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 말이 막혔는지 여기서부터 훈계질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15조 원이란 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는 양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인데 상대가 하는 말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서 짜집기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건다고 하죠.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는데 이거 완전히 꼰대질 아닌가요? 아니 저는 건보 재정이 어렵다.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15조를 만들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준석 이렇게 받아칩니다. 아니,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미 33년까지 마이너스 30조가 예정되어 있고, 보통 입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부담률을 40%로 가정했을 때, 나머지 60%는 지원을 하는 것일 테고, 그렇다면 15조 원 중에 9조 원은 지원인 상황일 텐데, 그 퍼센트를 얘기를 안 하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건보료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건데 건보료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자, 이재명 여기서부터 뿔이 났어요. 또 한 번 훈계질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지적을 과잉되게 왜곡되게 지적을 하는데 아니 건보료 올려야 되느냐라고 묻는데 그 곤란한 질문 답변은 안 하면서 이런 훈계질을 하는 거죠. 문제 지적을 과잉되게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자기가 답변 못하니까 이준석 후보에게 답변하라고 떠넘깁니다. 어떻게 하면 의료비 절감할 수 있고 건보료 안 올리는 게 뭐 바람직하겠지만 필요할 땐 올려야겠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아니 반대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이준석 후보는 아니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사회자가 끼어듭니다. 지금 보통 주도권 토론일 때 2명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만 질문한 상태에서 30초가 남았다. 이걸 상기시켜 주니까 이재명 아니 제가 말하는데 시간 정해진 건 좀 지켜주시죠.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30초가 남았잖아요. 자기가 얘기하겠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아니 이준석 아니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룰이 그래요. 이재명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그러자 사회자가 아니 그냥 답변 계속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토론이 쉽지 않네요. 중간에 좀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훈계질에 너무나 꼰대 같은 행태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준석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국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 안 하시고 결국 저에게 훈계하듯이 말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마련 대책 하나 없이 이런 것들을 열거한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제가 핵심적인 장면으로 보았던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이준석 후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리고 갑자기 방어 잘하고 공격도 잘하다가 이준석 앞에서는 한없이 훈계질의 꼰대가 되어버리는 이재명 후보 아주 제가 재밌게 본 장면이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공방 또 뭐 풍력 발전 등과 관련한 중국을 위한 이런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또 중요한 핵심 내용들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5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이후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준석을 향한 이재명의 정말 꼰대스러운 훈계질, 그리고 이재명의 부정선거 거짓말.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화제인데, 자, 여러분 저 KBS 영상이 이재명의 훈계질을 제대로 다룬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지금 10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만 지금 2만 개가 넘게 달렸는데, 네, 댓글에 보면은 온갖 이재명의 발언을 패러디한 조롱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차, 2차 TV 토론회를 보면서 정말 이 토론회의 키 플레이어는 이준석 후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준석이 없었다라면 참 토론회가 저질스러워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약 검증은 뒷전이고 아마도 네거티브, 인신공격, 진흙탕 싸움으로 흐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공약들이죠. 그러나 그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실력은 이준석만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뭐 다 해줄게 라는 식이죠. 이재명의 뭐 AI 공약, 뭐 AI 뭐 100조 투자한다라든가 공공의료원 확대, 풍력 발전, 뭐 데이터 센터, 기본소득, 주 4.5일제, 뭐 연금 개혁, 전부 다 해줄게, 다 퍼줄게 식의 공약인데,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된 공약의 그 허점, 허구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을 갖춘 이준석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꼰대스런 이재명의 훈계질, 지금 저 영상이 정말 화제인데, 어제 저도 저 순간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전략은 이준석이 자신이 모르는 질문을 해서 막히면 최대한 동문서답을 하고 이준석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시간 까먹기를 한다가 이재명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니 묻는 질문에 답변은 안 하고 계속 빙빙 돌리면서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뭐 왜곡을 하냐, 항상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건다. 이준석 후보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내 말을 쏙 떼가지고 왜곡하고 짜집기를 하세요? 아니 이런 태도 지적질을 하느라 시간을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자, 저 영상 100만 조회수 넘었습니다. 자, 저 영상에 달린 댓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 이재명의 공약에 대해 질문했죠.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재원 마련 대책이 뭐냐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이 되면은 마이너스 30조가 되는데 대체 그 돈을 어디서 땡겨 올 것이냐,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어떤 돈으로 하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좀 답변하는가 싶더니 계속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질문을 하니까 결국 이재명 막혀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차라리 뭐 더 알아보겠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때부터 아주 꼰대스러운 훈계질을 아주 계속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조롱성 댓글들 한번 보실까요? 아니 답변 안 하고 훈계만 1분 내내 하다가 중간에 이야기하니까 규칙 좀 지키라고 하네. 아니 규칙을 안 지킨 건 자기였죠. 아니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도 줬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답변을 안 하고 이준석 후보한테 괜히 역질문을 하는, 본인이 규칙을 안 지켰는데 오히려 이준석에게 규칙을 지키라 짜증을 냈죠. 저걸 어떻게 지지하냐, 사람들이 진짜 답답해서 돌아가겠다 진짜. 자, 이 댓글에 지금 좋아요가 25,000개가 넘게 달렸네요. 자, 또 다른 댓글. 자, 준석 1+1은 무엇입니까? 제명 글쎄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준석, 제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제명, 질문도 답변의 일부입니다. 막히니까 질문도 답변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도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다고 남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 안 하고 권위와 토론 외적인 요소를 앞세워서 건설적 대화를 무너뜨리는 게 저게 싸가지 없는 거 아님? 아니 이준석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싸가지 없는 거야. 이런 주장이죠. 제명이는 절대 답변 안 함. 능글능글 피해감. 왜?
모르니까. 아는 게 자기 도망치는 것밖에 없으니 제일 잘하는 것. 자, AI 100조, 양국관리법 3조, 챗 GPT 12조, 간병비 15조, 벌써 쓰겠다는 돈만 130조, 덜덜. 네, 아주 지금 이재명의 공약, 너무 위험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야말로 다 퍼주겠다라는 식이에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AI 투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양국관리법, 뭐 기본소득, 공공의료원, 아니 의료 대란으로 안 그래도 지금 지역 필수 의료 망가져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건강보험 갈수록 마이너스 적자인데 어디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며 지금도 매년 400억 500억 적자를 내고 있는 성남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원을 아니 뭐 민주노총 밥 먹일 일 있습니까? 그런 공공의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이런 위험한 공약들이 너무 많고 전부 퍼퓰리즘, 정말 빚 만능주의, 재정 만능주의, 너무 위험한 공약들 많습니다. 좀 더 보실까요? 준석이가 친절하게 수치까지 제시해 주는데 대답도 못하고 네 태도가 글러먹었다는 식의 말을 하네. 이게 토론이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나중에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겠네. 자, 이재명, 시간이 끝나버려서 속마음 제발 멈춰줘. 진행자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행자가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네, 이재명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정까지 나왔죠. 자, 15조는 이준석이 말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랑 건강보험에서 간병에 드는 비용을 추산해서 이야기한 거, 기사 내용을 이용한 건데 이재명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임?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서 이 정도 대비도 안 하고 온 거? 자, 이준석은 분명 이재명이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전제하고 질문했을 텐데 상식을 벗어나네. 자, 이게 정상적으로 토론하는 자세임? 상대에 대한 예의도 밥 말아먹고 내용도 막상 잘 알지 못하니까 상대 태도 지적하다가 시간 끝나버렸네 하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할 때 이미 시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1차 웃음 포인트. 이준석이 질문하니까 이재명 시간 끝나버렸네. 사회자가 계속 하십시오. 크크. 자, 2차 웃음 포인트. 이재명 11일 건다고 훈계 시작 1분. 1분 동안 훈계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다시 질문하니까 이재명 내가 질문하는 것도 답변이다. 룰 지켜라. 크크. 왜 내가 다 창피하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조롱성 댓글이 정말 많이 붙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재미난 걸 봤는데, 자, 어제 계속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자, 이준석 후보가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하니까 거기서부터 막혀서 그때부터 이제 훈계질을 들어간 거죠. 그걸 아주 패러디한 이런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찢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명을 뜻하겠죠. 찢. 여보, 내가 다음 주에 스테이크 사줄게. 아니 지금도 생활비 적자인데 무슨 스테이크? 요즘 스테이크 20만 원 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딨어? 찢. 적당히 사준다는 거지. 이준석. 이미 적자인데 여건이 어딨어? 이재명. 이번 주 점심 굶으면 돼. 어차피 다이어트 해야 함. 그래봐야 5만 원인데 나머지 15만 원은? 그리고 이미 적자인데? 이재명. 5만 원도 큰 돈이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20만 원이잖아. 20만 원 있어야 스테이크 먹지. 이재명. 아니 내가 언제 20만 원 스테이크 사준댔어? 이준석. 그럼 얼마짜리를 사준다는 건데 정육 식당에서 10만 원 한 판? 아니면 집에서 5만 원어치 소고기 사다가 구워서 먹겠다는 거야? 이재명. 망할 여편네. 왜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 아니 스테이크 사준다며 요즘 20만 원은 하는데 어디서 돈을 더 벌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아껴야지. 이번 달도 적자야. 이재명.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왜 이렇게 비판적인 건데 꼭 돈 더 안 벌고 다른 데서 안 아끼면 스테이크 못 먹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 자, 이게 어제 정말 이 훈계질로 가득 찬 이 공방을 아주 핵심적으로 패러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실까요? 이재명의 답변이 저런 식이라는 거죠. 잘하면 됩니다. 이준석, 어떡해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잘하면 된다고요.
이게 이재명식 답변이다. 자,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들통난 거짓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어제 토론회 발언이 완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는데, 자, 이제 이준석 후보 이렇게 물었죠. 부정선거 음모론에 과거 동조한 적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세력이 믿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2012년 직후 민주당 진영 김어준 씨로부터 출발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 동조하신 적 없습니까? 절대 없다라고 했죠. 자신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 비판했었지 투개표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조한 적 없다라고 강력 부인했는데 웬걸. 자, 2017년에 트위터에 저런 글을 올린 게 바로 반박 자료로 나왔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같은 대규모 부정이 발생했다.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자개표이기 때문에 수개표로 바꿔야 돼. 이런 엉터리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선관위가 2017년도에 경고까지 했어요.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보시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보도 자료까지 냈다라는 것은 아주 반복적으로 강하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내란 계엄 세력이다, 부정선거 망상 음모론자들이다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공격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이준석 후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거짓말로 재판받는 와중에 또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 것은 법을 바꿔버리면 된다는 오만함 때문이겠지요. 부정선거론자임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속인 건 알겠지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났으니 황교안 후보님께 단일화 제안을 하십시오. 부정선거론자가 어디서 윤석열 욕하면서 정상인인 척합니까? 이번 선거는 희한한 선거입니다. 잘 보시면 주요 후보들 중에 전과 없고 병역 필이고 부정선거 안 믿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말 팩폭이네요. 그런데 심지어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과 이 세 가지가 모두 반대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실까요? 자, 얼마나 선관위를 괴롭혔으면 선관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반박을 합니까? 황교안 후보께서 부정선거에 눈을 뜨시기 한참 전에 먼저 이 분야를 개척하신 이재명 후보, 부정선거론자 다음에 또 부정선거론자가 오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믿었을지라도 지금은 좀 바뀌었길 바라보지만 거짓말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뻔한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 이 공약에 대해서 아주 착실하게 조목조목 합리적인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못할 망정 이준석을 향해 정말 훈계질이나 한 너무나 꼰대스러웠던 이재명 후보 어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